핵보유국 5개 정상이 발표한 공동 성명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기은 청년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줄여서 평통사라고 하던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평통사는 이제 자주 평화, 통일, 비핵 군축을 이 한반도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28년 동안 활동한 단체입니다. 진짜 오래됐어요. 네, 오래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평통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팀이 이번 핵 보유국들의 성명에 대해 이 성명의 의미와 한계, 과제를 담은 논평을 발표했는데요. 특히 이 청년팀은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방문하셨을 때 한국 원포 피해자 분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저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. 아,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네. 단체군요. 핵보유국 정상들이 이번에 공동 성명을 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? 네, 현재 사실 이제 전쟁 위협이 국제 정세에서 점점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로 이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죠. 네. 그리고 미중 대결도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정세를 반영해서 핵보유국들이 성명을 발표한 것인데요. 이번 성명을 이번 달로 예정돼 있었던 이 NPT 재검토 회의 때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. 네, 그 공동 성명에서 핵보유국들이 책임을 강조한 의미는 뭘까요? 네, 이 핵보유국이 핵전쟁과 핵군비 경쟁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우선적인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죠. 특히 이번 성명에서 핵보유국들이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고 또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. 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핵보유국들도 스스로도 이 핵무기의 사용이 자국을 포함해서 모든 문명과 그리고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 것이죠. 네. 그래서 이런 이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보유 국가들이 이 핵군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의미가 있지만 모순과 한계도 네. 거론이 됩니다.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. 네, 모순도 명확합니다. 핵무기 보유국가들이 핵전쟁과 핵군비 경쟁 방지를 선언하면서도 이 핵무기의 사용이 방어적 목적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라고 모순적인 선언을 했는데요. 네. 실은 이제 여전히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는 이 핵 억제 정책과 핵 우산 정책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기도 한데요. 네. 그러나 이런 핵 억제 정책은 이 핵 군비 경쟁과 또 인류가 핵 위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주요 원인입니다. 특히 이 무차별적인 살상력을 가진 핵무기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제인도법의 주요 원칙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데요. 네. 그런 점에서 이 불법적인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이 핵무기 보유국가의 핵 억제 정책과 핵 우산 정책이 폐기되어야만 이 진정으로 핵전쟁과 핵 군비 경쟁을 방지할 수 있고 네.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네. 핵보유국들이 핵무장 강화 의지를 꺾을 수 있을까요? 네. 그런 점도 좀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. 네. 사실 이번 성명이 말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하지만 이 핵보유 국가들이 현재 핵능력 강화라고 할 수 있는 이 핵무기 현대화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핵보유국들이 이 실제 자국의 안보 정책에서의 핵무기 의존을 줄여나가고 그리고 전면적인 핵 군축에 나설지는 사실 이제 낙관하기는 어려운데요. 네. 하지만 이 핵무기가 폐기되고 완전한 제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인류의 확신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런 점에서 비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. 그런 연장선에서 특히 이제 핵무기 금지 조약도 작년 1월에 발효가 되었고 네. 이번 공동성명도 그런 염원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앞으로 국제사회와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.
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지금 핵 보유국들은 물론이고요. 남북한 또 일본도 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. 핵무기 금지 조약 또 핵 확산 방지 조약 차이점을 좀 짚어주세요. 네,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이 NPT라고 불리는데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의무를 각국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조약인데요. 하지만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들이 지니고 있는 핵 군축 의무를 사실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왔습니다. 네. 이는 NPT 조약에서 이 핵 군축에 대한 구체적 시한이 명기되지 않았던 한계가 있었던 점도 있는데요. 네. 이런 상황에서 이 인류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염원을 보다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 시민사회 단체랑 그리고 비핵 국가들이 핵무기 금지 조약을 우리가 고안해내자라고 했고 이것이 작년도에 발효가 된 겁니다. 이 핵무기 금지 조약은 핵무기의 사용 또는 위협을 전면 불법화했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데요. 네. 이 핵 비확산 조약은 이 핵 위협과 사용을 금지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. 이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핵무기 위협 사용이 불법일 때 사실 갖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거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.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핵 무기 보유 국가들은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그리고 한국, 북한도 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. 네. 진정으로 이 핵 전쟁과 군비 경쟁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국가가 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. 네, 핵무기를 금지하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신다면요. 네, 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해야 하는데요. 지금 현재는 59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입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시민 아닙니까?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보다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. 한국 정부는 국내에 한국 원포 피해자가 75년 넘게 핵 피해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고 네. 또 더욱이나 판문점 평양선언에서 이 핵무기의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금지 조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. 매우 이중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죠. 네.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해라라고 요구해야 하고 특히 이 한국 원포 피해자 단체와 평통사 여타 이 30여 개의 시민단체가 이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라는 이 촉구를 담은 국제 서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가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이 핵무기 금지 조약 촉구에 많은 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기은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